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뉴스뱅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 세 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허무명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현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지훈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막 속의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가 이번 주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김순환 검찰총장이 최종 결심만 남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인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삼성동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합니다. 오늘 먼저 삼성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보통 바로 2주 전이었습니다. 청와대를 떠났던 박 전 대통령, 당시 정말 모든 국민의 눈이 거기 쏠려 있었고, 바로 일주일 전에도 검찰 출두를 이틀 앞두고 정말 분주한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정말 정막 강산입니다. 12일, 18일, 바로 26일의 모습인데요. 오늘은 머리를 올려주는 정성주 자매가 사저로 들어갔고, 자택으로 들어갔고, 그 외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데 영장 청구는 임박하다. 이게 좀 이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집회라든지 이렇게 뒤집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영장을 막거나, 영장이 만약 기각되는 것을 바라거나, 영장이 안 되게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인 거지. 지금 상황, 어찌 보면 정막감이란 뭐냐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주시요? 그러니까 결국은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이 되면 영장을 청구하면 청구하고,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주시하는 상황이 아닌가. 지금 삼성동 자택에는 변호사들도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의 심정도 좀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기서 한다 해가지고 영장이 청구될 게 청구 안 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용한 상태로 지금 감마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전혀 탄핵이 인용될 걸 준비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외부에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번 주말은 변호사들이 모여서 영장실질심사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움직임이 없는 거로 봐서 이번에도 설마 영장 치겠어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가 또 다음 주 중반쯤에 박근혜 전 대통령 결정적인 오판으로 인해서 조금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그런 저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한 번 정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지금 또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마 변호인들이나 또 일반적인 이제 모든 어떤 판단들이 보면 일단 영장 청구 쪽에 상당히 무게감이 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는 사실은 이제 조사 과정에서 봤지만 어차피 여기서 지금 방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결국 왜냐하면 영장 실질심사는 뭔가 좀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게 굉장히 미흡해 보이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면 볼 때는 일단 검찰 쪽의 판단을 좀 일단 기다려보는 이제 그런 국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변인 측에서는, 변호인단 측에서는 검찰에 경의를 표한다 이런 표현도 썼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내부적으로 지금 상당한 고민이 읽히고, 그래서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이게 좀 영장 청구까지는 가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았을까라는 기대 반, 우려 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직후에는 아마 그런 좀 뉘앙스였는 것 같아요. 송범규 변호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특검하고 비해서는 검찰에 아주 경의를 표할 정도로 조사를 잘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우리 속내를 들여다보면 다 부인을 했고, 부인하면 원래 같으면 이제 증거를 들여내면서 왜 부인하냐 물어봐야 되는데, 부인조서, 소위 말하는 부인조서를 받은 형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호인단이 느끼는 감정하고 아마 검찰이 느끼는 감정하고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변호인단에서 그 얘기는 했지만 결국은 상황을 돌아가는 거나 이런 것들은 계속 판단을 하고 있을 거로 보이고, 특히 지금 정도면 이제 이동욱 변호사라든지 제조, 판사 출신 이제 변호사들이 약간은 이제 일단 실질심사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때 얘기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때 얘기 그대로 가지는 않을 거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은 김순환 전 검찰총장인데, 김순환 검찰총장이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에 관해서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어제 말씀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거리 주시는지. 자,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 딱 듣기에는 뭔가 법과 원칙대로 해서 공범들 다 구속됐으니까 구속영장 청구하겠다라는 것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문제는 김순환 검찰총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김수남 총장의 고민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네. 김수남의 4가지 고민. 수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4가지를 추리자면요.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일요일 날 오후에 수사 다 끝났는데 굳이 구속을 해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뭐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후폭풍 어떻게 감당할까. 본인 입장에서도 상당한 고민될 것 같은데 헌명 의원께서는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를 반대하신다고도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저는 이제 이번 저희 돌직구쇼에 제가 며칠 지금 출연 중인데,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사실 구속 수사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해서 네. 더 수사를 할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죠. 정치적 네. 고려를 빼면. 근데 지금 그 특검이 이제 3개월간의 조사도 했고 뭐 저 수사 기록이 뭐 거의 10만 페이지가량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변호인단이 뭐 검찰의 경의를 표한다는 말을 할 정도로 저는 검찰 수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좀 사실 확인 차원에서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 차원에서 확인 수사였다. 네. 새로운 어떤 범죄 사실이 추가해서 나왔다기보다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정말 법 앞에 평등하다는 논리로 따지면 네. 박 전 대통령은 한 사람의 피의자인데 피의자 입장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또 구속 사안이냐. 네. 사실 저는 좀 피의자 입장에 인권적 측면이 일단 있고 예. 두 번째는 뭐 이런 쓰나미 같은 그 민심의 여론에 과연 우리가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네. 사실 그 대한민국의 상징인 대통령이 포승줄에 묶인 채로 예. 구속이 되는 모습은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국격에도 전 세계 맞습니다. 언론에 다 보도가 될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대한민국의 우리가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과 예산을 쓰고 있는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리적으로도 논쟁적인 문제가 있고 네. 또 더 나아가 생각한다면 전 대통령의 어떤 전직 대통령의 그런 예우 차원에서라도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예. 과연 구속 수사까지 필요할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의원께서는 좀 이야기를 네. 다르게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입은 전직 대통령, 이건 네. 국격에 맞지 않다고 방금 허 의원께서는 얘기해 주셨지만 수위를 입혀서라도 사안의 중대함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속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처벌은 뭐 대통령에 대한 뭐 그런 본인에 대한 처벌도 있겠지만 네. 사실 국가 미래에 대한 또 여러 교훈을 남겨주는 의미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러면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국격에 대한 문제 뭐 여러 가지 제기할 수가 네. 있습니다. 이제 뭐 국격이 상당히 외국에서 어떤 대통령이 수입의 모습 비춰졌을 때 예. 상당히 외국에서 대한민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이런 면들도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대통령이나 일반인이나 똑같구나. 네. 죄를 지었을 경우는 똑같은 처벌을 받겠구나. 네. 이런 식의 어떤 예. 인식들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오히려 국격이 떨어진 것보다는 국격이 더 높아질 수도 있지 않는가. 네. 오히려요? 저는 그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나가 똑같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네. 어떤 선진국의 스탠다드에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뭐 수사 끝났다고 하지만 예. 이제 이 문제는 결국 마지막 수사는 결국 법원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법원이요? 네. 그렇죠. 지금 검찰 단계에서 수사가 끝났다고 해서 이것 자체가 혐의로 인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 결국은 판단되어져야 할 텐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어떤 법 자체가 중요한 게 결국은 이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동안 국민들이 법을 불신한 이유가 보면 예. 무전, 유죄, 유죄, 무죄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 봤을 때도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뭔가 법률적인 법과 원칙을 살려서 네. 이런 교훈을 좀 남겨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박지원 변호사, 이건 네. 어때요? 수사 다 끝나는데 구속. 아까 이제 허무미용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야, 공범들 다 구속됐어. 그럼 증거 이미 수사 끝났잖아. 그렇죠. 증거 유멸할 게 뭐 있어? 검찰 수사 다 끝났다고 하는데. 우리가 근데 굳이 구속할 필요가 있어? 라는 얘기. 구속 사유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 우려가 네. 있고요. 또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안의 사안의 중대성은 중대성이요? 정말 쉽게 말하면 네. 이게 재판에 갔을 때 네.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큰 사람이라면 사안의 중대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네. 징역이 나올 사람을 만약에 밖에 두면 도망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 그래서 결국은 사안의 중대성 그 부분입니다. 수사는 다 끝난 거, 뭐 끝났을 수도 있고 안 끝날 수도 있고 네. 뭐 그거는 검찰에서 판단할 부분이지만 확실한 거는 지금 상황이고 지금 소명된 정도 이게 입증 정도는 아니지만 예. 재판에 갔을 때는 실형의 가능성이 크다고 봤을 때는 예. 그렇다면 수사에 끝난 여부하고 상관없이 사안이 상당히 중대하기 때문에 네. 구속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이고 이거는 똑같습니다. 뭐 강간을 저희 사실을 다른 거지만 그 사람이
입증만 거의 된다 그러면 실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도망갈 우려가 없다 하더라도 구속을 하기 때문에 지금 김수남 총장의 고민은 법적 고민은 아마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구속 기소 후에 무죄 나오면 이런 고민 안 할 것 같고 다만 이제 국격의 문제 말씀하셨고요. 정치 대선도 지금 걸려 있고 이런 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 이 법리적으로 이게 무죄가 되면 어떡할까? 이 수사를 다 해야 되는데 잘 끝났는데 왜 할까? 이런 고민은 아마 그 차원은 검찰서 보고로 끝난 것 같고 뒷부분 정치적으로 이걸 구속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자, 2명의 구속파 가운데 외로이 계신 1명의 불구속파 허문명 위원의 재반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뭐, 재반론이라기보다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검찰총장이 이제 이례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지금 그 김수남 검찰총장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또. 그렇죠. 그리고 벌써 대면 수사한 지 5일이나 지났는데 아직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지금 뭐 다음 주 주말까지 넘긴다. 라는 얘기가 나온 거 보면 그 딜레마, 검찰의 딜레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뭐 구속을 하면 이거는 정말 뭐 문제 구속하면은 이거 지금 쓰나미 같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발 여론을 과연 검찰이 무시했다. 뭐 두 가지 중에서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저는 그 기본적으로 그 지금 뭐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도 지금 초미의 관심사지만 저는 과연 검찰이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에서 과연 이게 실질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 굉장히 저는 그 주목할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이야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겠지만 법원에서 과연 검찰의 그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과연 얼마만큼 검찰이 법원에 납득시킬 수 있을까? 이게 상당히 저는 의심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 우리 그 앵커께서도 읽으셨지만은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건 구속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기소 이후. 만약에 기소가 된 상태에서 지금 법리적으로 지금 박 대통령의 가장 13가지 범죄 중에 가장 그 중대한 범죄라고 알려진 뇌물죄 부분이 사실 법조계 안에서도 굉장히 연결고리가 최순실 씨와 연결고리가 좀 헐겁다.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의 검찰이 새로운 수가 사실을 밝혀내지 않았다면은 특검이야 뭐 조사하고 해체지만 검찰은 계속 가는 조직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기소까지 했는데 나중에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다음 정권의 존재 자체를 흔들어들 수 있는, 운명을 흔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검찰의 한 발 한 발의 행보가 지금 당장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굉장히 저는 미래적 관점에서 이게 엄정한 수사와 그다음에 엄정한 나중에 재판 결과까지 진행이 된다면 이 후폭풍이라는 건 기소 이후에 다가올 그 상황이라는 건 참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큰 일인 것 같습니다. 김수남 총장이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리적인 판단까지도 이렇게 본인이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본인은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정치권의 반응 또 이후의 후폭풍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검찰 내부의 관계자라면 구속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 후폭풍이 태극기 민심보다 더 큰 후폭풍이 두렵지 않을까 내지는 의식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정치권 판단이 그 부분입니다. 한편으로는 정치권 이거를 구속함으로써 보수가 결집되는 상황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 구속을 하지 않으면 또 촛불 민심이라든지 반대적인 또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겁니다. 김수남 총장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원칙으로 돌아갈 거예요. 자고우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요. 그럼 결국은 정치권의 모든 것을 배제하고 특히 검찰은 지금 제가 막 풍전등합니다. 어떻게 정권이 바뀌든 뭐 정권이 어떻게 되든 간에 검찰 개혁이 지금 거의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상황이라면 김수남 총장 입장에서는 검찰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법리만 보지 않을까. 뭐 비록 말씀대로 법원 가서 영장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검찰은 할 만큼 했다. 법리만 보고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는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현종 의원께서만 여쭐게요. 그런데 이상한 게 어떻게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 적폐청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촛불 민심에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는데 이상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관련해서는 문재인 전 대표도 말을 좀 아끼는 것 같아요. 구속해야 돼! 라는 말은 명확하게 안 합니다. 이재명 시장을 제외하고 다른 야권 주자들도 명백하게 구속하라는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반문정서라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반문정서. 왜냐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안보관이라든 이런 게 문제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적극적인 반대 세력을 만들 필요가 없죠. 사실 왜냐하면 지금 뭐 어차피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 문제를 굳이 꺼내서 어떤 문재인 쪽에 어떤 반대하는 사람들을 결집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제 그 속내를 숨겨야죠. 지난번에 여러 가지 사면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지적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또 내부에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됐었지만 어차피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는 결국 이제 검찰이 판단하겠고 왜냐하면 또 자신이 이야기를 하면 검찰이 그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결정하는 듯한 그런 또 논란도 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제가 볼 때도 옳은 것 같습니다.